오늘 김관영 최고위원은 지역구 사정 때문에 지역구에 내려가실 수 없는 것이었고, 박주선 의원은 지금 입원해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그거는 아니죠. 아니고 지역분을 보고 이정철 제사 의원은 있으시다고.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지난 15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결국 빈손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비건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측에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끝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하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면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길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대표도 직접 언급하였지만 일주일 뒤로 다가온 성탄절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북미 관계의 냉각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가 필수적인 남북 경협 사업도 난항을 겪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 철도 도로 협력 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지만 미 국무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청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 스텔스기 F-35A 전력화 행사가 열렸는데 이것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1차에만 7조 7천억이 들어가는 국가적인 대형 사업인데 이러한 행사에 대통령, 국방장관, 국회의원 아무도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북한 눈치 보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평화는 단순한 양보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에 근거한 것이고 그 힘의 균형은 탄탄한 방위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기반으로 제재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국제사회 신뢰 없이 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도발을 계속해서는 결코 북한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실패를 반복한 역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6일 초고강도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비율 LTV를 현행 절반 수준인 20%로 축소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할 뿐만 아니라 종부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후속 대책으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내년부터 시세 대비 70%에서 80% 수준까지 상향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장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은 집값 상승이 지지율에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정책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근본 철학부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실수요 거래는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출을 틀어막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아닌 재탕식 대책만을 내놓았습니다.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내놓았던 17개의 다른 부동산 정책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기게 될 뿐이라는 우려가 커집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생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안정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 동향에서 30만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30대, 40대는 고용이 감소되고 특히 40대는 외환 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재정 예산으로 만든 노인 및 단기 일자리가 고용 동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경제를 안이하게 봐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정부 주도로 예산과 규제로 경제를 운영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시장이 경제를 만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철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거대책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종합세트만을 내놓기 이전에 경제정책의 근본 철학부터 바꿔야 합니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